안녕하세요. 주라차차 이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경주 포뮬러1 좋아하시나요? 저는 F1을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맥라렌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꽤 흥미진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뮬러1과 위스키, 그 중에서도 조니 워커 이야기입니다. F1은 모든 모터스포츠 중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전 세계 시청자가 6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많다 보니 스폰서도 많겠죠. 특히 남성 시청자 비율이 높아서 술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 알코올 브랜드가 F1을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티니, 하이네켄, 조니 워커가 유명합니다. 조니 워커는 2005년부터 맥라렌의 스폰서였습니다. 2014년엔 오피셜 F1 위스키였고 벨기에 그랑프리 타이틀 스폰서이기도 했어요. 또 조니 워커는 맥라렌과 함께 F1 스페셜 에디션 블랙 라벨을 내놓기도 했죠. 이렇게 조니 워커는 단연간 F1에서 활발하게 광고하면서 F1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위스키 브랜드가 됐죠. 그런데요, 조니 워커가 F1과 연관이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니 워커 브랜드 소유주인 워커 가문에 F1 팀 오너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니 워커는 창업자 존 워커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180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를 일진 여인 존 워커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차리고 주로 럼, 브랜디, 위스키 등을 판매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손님들이 부드러운 맛을 내는 위스키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의 몰트만 사용하면서 위스키 맛과 향이 강하고 거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존 워커는 여러 증류소에서 들어온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맛을 부드럽게 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마시는 브랜디드 위스키를 만들어낸 거죠. 1857년 존 워커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워커가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알렉산더 워커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여러 증류소를 인수해서 품질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5년 지금의 조니 워커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죠. 1920년대엔 조니 워커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레드 라벨, 그린 라벨, 블랙 라벨이 생기죠. 또 120개국이 넘는 곳에 조니 워커를 수출할 정도였다고 해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성공한 스카치 위스키가 된 거죠. 재미있는 건 조니 워커가 조선에 판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성승보에 따르면 위스키와 비슷한 이름으로 유사길이라는 술이 조선에 판매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조니 워커가 직접 제작한 조니 워커 역사책에 따르면 1920년에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이 조선에 입고됐다는 기록이 있죠. 조니 워커 가문이 자동차와 연을 맺게 된 건 존 워커의 증손자 로 워커 때문입니다. 로 워커가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7살 때라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자동차 경주를 보게 됐고 이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졸라 차를 갖게 됐는데요. 물론 10살은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죠. 때문에 집안 운전사에게 운전교육을 받으면서 집에서만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 워커의 집 앞마당이 1마일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6km 타임어택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낸 거죠. 18살이 된 로 워커는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운전하는 것을 넘어 레이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들레이가 만든 타입 35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10살 때부터 시작한 레이싱 조기 교육이 성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로 워커는 바로 당시 가장 힘든 경주인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합니다. 르망은 로 워커의 오랜 꿈이었어요. 로는 경주를 위해 당시 가장 빠르고 내구성이 뛰어난 들라이에의 135 CS를 삽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 이안 코넬과 함께 경주에 참가하죠. 경주가 열린 날이 1939년 6월 17일. 우리의 금수저 레이서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요. 경주가 열리는 시간은 업무 시간이니 신사에게는 정장을 입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정장을 입고 레이싱에 참가하겠다고 했죠. 누군가는 말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레이서이자 경주차 주인이면서 팀 오너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당시 로 워커는 여권 직업란에 젠틀맨이라고 적었다고 해요. 직업이 신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롭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기는 했어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젠틀맨 드라이버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젠틀맨 드라이버는 돈으로 경주차를 사거나 경주팀에 투자해서 취미로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는 드라이버를 뜻합니다. 정장을 입고 르망에 출전한 로 워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팀 동료인 이안 코넬이 두 번째 달릴 때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로 워커는 남은 12시간을 혼자서 달리죠. 그렇게 롭과 이안은 24시간의 사투를 벌였고 1939년 르망에서 클래스 3위, 전체 8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둡니다. 르망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로 워커는 자신의 이름을 딴 로 워커 레이싱 팀을 차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F1에 입상하죠. 이미 레이서를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로 워커, 드라이버를 영입하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스털링 모스입니다. 이미 F1과 밀레밀리아 등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최고의 드라이버였어요. 그리고 1958년 아르헨티나 그랑프리에서 스털링 모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롭 워커는 1974년까지 팀을 운영하면서 총 9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영국의 작은 레이싱 팀이 페라리 등 대형 팀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건 드라이버와 서킷 구조에 맞게 경주차를 개조하는 롭 워커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F1 규모가 너무 커졌고 돈이 없는 작은 레이싱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힘든 구조가 되죠. 그렇게 롭 워커 팀은 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롭 워커는 F1에서 은퇴한 후에 미국의 로드 앤 트랙이라는 자동차 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 F1에 관한 깊이 있는 기사를 썼다고 해요. 평생을 자동차 경주 속에서 살아온 젠틀맨 드라이버 롭 워커는 2002년 4월 29일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84세였죠. 롭 워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스털링 모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목소리와 미소 그리고 매너를 기억합니다. 그는 모터스포츠계의 마지막 젠틀맨이었습니다. 롭과 저는 팀 오너와 드라이버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레이싱에 함께 참가한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같았습니다. 롭 워커가 떠나고 먼 훗날 조니 워커는 F1에 대규모 후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는 조니 워커의 킵 워킹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스포츠 F1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니 워커의 영국 신사로그 스트라이킹맨이 끊임없이 레이싱에 도전했던 젠틀맨 드라이버 롭 워커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추라차차 이진우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